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폭우로 도내에서도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주 도민들이 한마음으로 기다려온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새만금이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건데요. 이번 지정에 따라 새만금에 보다 많은 투자와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희망 고문을 되풀이해온 새만금이 명실상부하게 전북의 미래를 이끌 희망의 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의 지정 과정과 의미,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김관영 도지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만금이 이제 2차 전지 산업의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날개를 단 것 같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2차 전지야말로 미래의 먹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인정이 되면서 집중적으로 육성시킬 특화단지를 이번에 지정하는데 새만금이 신청을 하고 도민들의 일치된 단결된 힘을 통해서 특화단지를 이루어냄으로써 앞으로 새만금과 전라북도가 산업구조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올해 도정의 목표가 도전경성입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가능성이 있더라도 열심히 도전하자. 그래서 뭔가를 이루어내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저희가 이번 특화단지 유치 과정을 통해서 이 도전경성의 자세를 우리 도민들과 함께 이루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예, 당초 예정보다는 발표가 조금씩 늦어지면서 경쟁 지역들의 신경전도 참 치열했고요. 또 네. 중간에 여러 가지 설들도 나왔는데 언제쯤 지정을 확신하셨어요? 사실 마지막까지 확신이다 이렇게 하기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보다 다른 신청 지역들이 한참 앞서서 이미 2차 전지 기업들이 한참 가동이 잘 되고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새만금은 지금 가동되고 있는 기업들은 많지 않고 앞으로 투자를 예정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은 상황이어서 미래의 가능성을 주로 강조하고 설득해 왔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산업부에서 중간에 굉장히 밀도 있게 많은 자료들을 요구하고 저희들을 집중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끝난 이후에 산업부 내부에서 새만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뒤지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좀 흘러나와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해서 더욱 박차를 가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처음에 공모가 시작됐을 때만 해도 사실 새만금이 지정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네. 워낙 이제 경쟁 지역들이 세계적인 2차 전지 소재 업체랄지 셀 업체들이 지금 다 안고 있는 지역들이다 보니까 또 그러기도 했는데 방금 좀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새만금이 가진 강점 어떤 점이 정부나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보세요? 네, 저희가 2월 달에 신청서를 낼 때만 해도 새만금에 투자하겠다는 기업들이 과거에 좀 있었지만은 아주 큰 기업들은 없었는데요. 신청서를 내고 난 다음에 3월, 4월, 5월, 6월 잇따라서 1조 2천억 규모의 투자가 2개나 유치가 되고 또 5천억, 6천억 투자가 몇 건이 유치가 되면서 굉장히 이 속도감 있는 투자 유치 이게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윤을 찾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새만금이 그 사람들에게 뭔가 매력적인 분명히 포인트가 있다. 저는 이제 몇 가지로 봅니다. 먼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법인세, 소득세 5년간 감면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기업들이 굉장히 대규모 땅을 요구를 하는데요. 요 최근에는 10만 평, 20만 평까지 땅을 요구하는데 이렇게 대규모 땅을 가지고 금방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새만금이 부지 확장 가능성 면에서 단연코 다른 지역보다 앞서고 있다. 또 하나는 또 R200이 달성 가능하다. 최근에 기업들이 제조업체들은 R200을 신경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운용 이 부분이 가능한 점, 또 하나는 기업이 들어올 때 가장 최근에 중요한 것은 전력, 폐수 처리, 공업용수 공급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가능한 곳이 또 새만금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아마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 도내에서 제가 취임 이후에 기업 친화적인 그런 다양한 행정들을 피한 점, 일 공무원, 일 기업 담당제를 500개 기업씩 했다는 거, 또 환경오염 단속에 관해서 사전 예고제 한 거, 또 우리가 항노총과 노사정 상생협약한 것,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기업들에게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새만금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굉장히 큰 것들이 많이 있었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아쉬웠던 것이 키사나 대기업이 없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 부분은 혹시 중간에 어려움 없으셨는지요? 이제 이번 유치가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관해서 특화단지를 유치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을 집중 육성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우리 새만금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첨단 기술을 더 고도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새만금의 최근에 대규모 투자들이 중국 기업과의 합작법인이었기 때문에 이 심사위원들이 기술 유출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순수한 내국 기업만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투자가 꼭 필요하고 거기에 그 기업을 통한 첨단 전략 기술의 고도화 이 작업이 필요하다. 거기에 관한 좀 근거 자료를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새만금에 유치 가능한 기업들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설득을 하고 그 필요한 고도화가 필요한 기술들을 추출을 해서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심사위원들께 제출하고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사님께서는 지금 취임하신 이후에 보면 대형 국책사업 공모랄지 이런 때 직접 나서서 PT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과거 도정에서는 보지 못했던 장면들인데요. 이게 지금 이번에도 직접 PT를 하셔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 또 좋은 평가를 받아서 최상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작년 사례를 놓고 보면 개펄센터 공모 때처럼 또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도정 책임자로서 직접 PT에 나설 때 여러 가지 부담감도 상당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 이 PT를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직접 하시는지 또 준비는 또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도지사가 직접 PT에 나선다는 게 사실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말립니다. 아, 지사님 이거 너무 부담이 큽니다. 이거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지사님 면에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건의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담당 국장이나 뭐 부지사가 PT를 하는 것보다 도지사가 PT를 해서 가능성이 1%라도 높아진다면 제가 하겠다. 우리 도에 필요한 일이 사실은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제가 1%의 가능성이라고 높일 수 있다면 제가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제가 그런 생각으로 PT를 지금까지 4번을 했어요. 제가 오늘 이 프로그램 나오면서 지난번에 2차 전지 PT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제 올해 5월 18일 날 PT를 한 자료인데요. 제가 이 PT를 만든 사람들하고 이제 이번에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가 되고 나서 격려 오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2주 동안 거의 새벽 3시, 4시 이렇게 퇴근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PT 자료 만들고 계속 저 연습하고 제가 이 PT를 뭐 저도 사실 2차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2차 전지랑 화학에 대해서 이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있는 이 내용을 충분히 다 이해하고 심사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직원들 앞에서 제가 약 20번 넘게 직접 리허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주어진 시간이 딱 20분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다고 했는데 한 45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반복하고 어떤 건 빼고 중복 뛰는 말 빼고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져서 제가 스탑워치 켜놓고 19분 30초에 맞춰서 한 20번 정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많은 리허설을 하다 보면 심사위원들 앞에서 아이 투 아이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설명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좀 성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직접 PT하는 그 과정 속에서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야, 오죽 절박하면 도지사가 직접 나와서 하겠나 이런 생각. 저는 이제 그걸 또 노리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21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어요.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21개 지자체 중에 지자체장이 직접 나가서 직접 PT하는 경우는 이제 제가 유일했는데 그래도 뭐 그것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차별성을 보여주고 아, 전북 새만금이 참 절박하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그 심사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지사가 직접 PT를 나서셨냐라고 또 물어보기도 하던가요? 네.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이제 사실은 처음에 PT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주관하는 산자부에서 오지 말라고 그래요. 예, 부담스럽다고. 도지사가 왜 오냐고. 그래서 제가 좀 끝까지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는 PT를 준비한 사람이 도지사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지금 준비를 전혀 안 해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 갔어요. 심사위원들도 뭐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받아들였는데 나중 후문을 들어보니까 뭐 도지사가 생각보다 2차 전지에 대한 이 인지도가 지식의 정도가 상당히 높더라. 그리고 도지사가 워낙 절박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 새만금 별로 그렇게 관심 안 가졌었는데 상당히 관심을 갖게 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 이런 얘기들도 했다는 얘기가 들려서 PT는 상당히 그래도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도정을 운영하시다 보면 네. 국가 예산 확보랄지 뭐 주요 법안의 통과랄지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이번처럼 대형 국책사업 유치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아마 이번에도 여러 도와주신 분들이 안팎에서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분들이 좀 많은 도움을 주셨는지요? 저는 이번 특화단지 유치에 가장 큰 1번 크게 공세운 분들은 우리 도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께서 이렇게 열성적으로 전라북도 온 천지에 사실 프랜카드 붙이면서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던 것이 과거에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출퇴근 돌아다니면서 그 프랜카드를 볼 때마다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죠. 정말 우리 도민들이 저렇게 이걸 간절하게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꼭 따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게 된 것이고요. 또 전북대, 원광대, 군산대 학생들이 결의대회하고 또 한국노총에서까지 결의대회를 별도로 해가지고 우리는 특화단지 유치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힘을 보태준 것들이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됐다. 실질적으로는 또 정세균 전 총리님께서 2차 전지 유치 지원위원회 총괄위원장님을 직접 맡아주시고 현장을 직접 지휘하시고 이렇게 하셨고 또 국회의원님들 산자위에 있는 정운천 의원님 또 신영대 의원님 또 도당위원장인 한병두 의원님 이런 분들이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도와주셨고 우리 도의원님들도 특위 만들어서 또 열심히 또 돌아다니고 또 캠페인 해주시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도의원 또 뭐 우리 도민들 또 지원위원회 모든 분들이 하나가 돼서 새만금 개발청, 군산시 이렇게 하나가 돼서 했다는 것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제가 과정에서 꼭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전주대학교 우리 박진배 총장님. 정말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혜원 전주대학교 특임 교수님. 정말 이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과학자들의 인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또 심사위원들 아시는 분들은 또 이 연락도 좀 취해 주시고 정말 감사하고 또 이 우리 대한민국 2차 전지의 거의 원탑이라고 일컬어지는 선양국 한양대학교 교수님 이분이
지원위원회 부위원장을 직접 맡아주시고 또 기술에 관한 자문을 해주셔서 이 PT 자료를 이 만드는 이 내용 안에 모든 이 단어 하나,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워드 하나하나를 전부 선양국 교수님께서 다 자문해 주시고 박진배 총장님도 자문해 주시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뭐 말씀 들어보니까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관학, 뭐 원로, 학생 모든 시민들이 힘으로 일궈낸 성과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그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서 무엇보다 그 낙후되어 있던 지역의 산업 구조가 새로운 그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참 큰데요. 네, 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새만금이 2차전지 특화단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산업자원부의 마지막 평가위원회와 국무총리가 최종 결정을 위해 주재한 첨단 전략산업위원회에서 새만금은 포항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새만금은 리튬 등 2차전지 핵심 광물 가공을 통한 전구체 생산과 폐배터리의 재활용 전촉 기지를 위한 2차전지 특화단지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새만금이 가진 독보적인 확장성에서 큰 점수를 받았습니다. 현재의 그 여건이나 경쟁력보다도 미래의 가능성 때문에 선정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우리보다 앞서 있는 지역들이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 새만금이 최적지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앞으로 기업들의 세제 혜택과 정부 연구개발 예산 우선 반영, 예타 면제 특례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2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역 산업의 틀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벌였던 포항과 충북, 울산까지 모두 특화단지에 지정된 건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지만 전북이 정부의 국가첨단 전략산업의 선두주자로 참여하게 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2차전지 산업 육성 계획을 세워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집중적인 투자로 새만금을 세계적인 2차전지 공급 기지로 만들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굉장히 넓은 공장 부지가 필요한 시점에서 저는 새만금은 시간은 우리 편이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새만금이 대한민국 2차전지의 가장 핵심적인 메카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에 이어 2차전지 특화단지라는 두 개의 날개를 달면서 전라북도가 고부가 가치의 새로운 산업 구조를 갖출 수 있는 확실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뭐 간략히 소개되긴 했습니다만 그 어떤 지원과 혜택을 받게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고 특화단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단계부터 조성하는 단계에서 여러 기반시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수, 또 전력, 폐수종말 처리장, 도로 이런 것들이 완비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R&D 기술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겠다. 또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또 세제 혜택 주겠다. 사실 새만금은 뭐 이미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 더한 만약에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 저희는 또 더 추가적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연구 과제, 기업이 필요한 연구 과제가 기업만이 돈을 내 가지고 하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정부 예산이 투입이 된다면 훨씬 고도화된 기술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올해 우리가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그 1조 2천억짜리 두 건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대규모 투자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그 새만금의 그 성과를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지사님께서 최근에 조만간 그 또 다른 대규모 투자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깜짝 예고도 해주셨어요. 최근 뭐 진행되는 상황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미 사실 나왔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미 해당 투자를 예정하고 있는 회사가 이사회를 통해서 이미 공시를 했기 때문에 뭐 제가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8월 초에 대통령님 모시고 저희가 LS 그룹과 대규모 투자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외에도 지금 최근에 뭐 여러 또 업체들이 문의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특화단지가 지정된 이후에 사실 2차 전지와 관련된 업종에 많은 회사들이 이 새만금으로 들어오겠다고 많은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산단은 이미 분양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은 내년 초까지 전부 착공을 아마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추가적인 투자를 예상하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인 산업단지 만드는 작업을 709, 809, 309에 관해서 당초에는 26년 말까지 완공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최대한 당겨서 25년 말까지 완공을 하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일단 분양이 가능하고 같이 공장을 전화가면서 완공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한테 많은 문의가 오는데 제 기업들한테 1년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내년 하반기에 저희가 많은 땅들이 또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그때 다시 좀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문의가 오는 기업들을 잘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상반기에 많이 있었던 기업 유치가 특화단지 지정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영향을 미쳤고요. 또 지정이 되고 나니까 또 이제 많은 또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네. 이 시너지 효과를 이제 잘 살려 나가야 될 텐데 네. 전반적으로 비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지역은 오창, 포항, 울산 이런 데는 이미 공장들이 완공이 되어서 지금 한참 돌아가고 있어요. 새만금은 앞으로 투자를 이미 현재 공장이 지어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회사가 대표적인 기업이 예를 들면 성일 하이텍, 첨보 BLS 이런 회사들이 이제 주로 있고 그 외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전구체를 만드는 공장들은 올 하반기부터 이제 투자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업과 앞으로 들어올 기업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잘 시너지를 낼 것인가에 관해서 저희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긴밀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양성을 해서 공급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PT하는 과정에서도 심사위원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포항은 포스텍이 있고 울산은 유니스트가 있고 오창은 카이스트와 연합해서 인력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또 서울대학교 이런 데하고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 핵심 인력들을 공급하도록 계약을 맺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조만간 저희가 대한민국의 가장 이과계에서 유명한 카이스트하고 새만금의 2차 전지 전문 대학원을 만드는 것을 조만간 아마 지금 진행이 상당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현장 인력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마스터 고등학교 공고 또 폴리텍 대학교 전문대학교 여기에 나온 사람들을 현장 인력으로 잘 훈련시켜서 또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을 저희가 잘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2차 전지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기업을 가동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도록 우리 현지에서 이런 인력 양성 체계를 저희가 TP 인력 양성 종합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예를 들면 다른 적은 카이스트나 포스텍이나 유니스트 같은 이제 거점 또 연구 그 대학들이 있다 보니까 참 도움이 많이 됐겠다 싶은데 우리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제 기억으로는 4년 전쯤인가요? 그 박주현 의원께서 한참 전북 과학기술원 만드시겠다고 동분 서주하셨습니다만은 그 시간도 촉박하고 이게 사실
기존에 있는 지역들이 지금 광역시 중심으로 많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반영이 안 됐던 아쉬움이 좀 있는데 이번에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유치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긴밀히 협조해서 또 이번에 특화단지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도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이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면 특자도법 같은데 특례 같은 걸로 어떻게 요청을 할 수도 있을까요? 네, 금방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과학기술부와 지금 여러 가지 설득하는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특화 단지를 그렇게 열심히 유치를 하셨던 것은 아무래도 일자리나 그 경제적인 파급 효과 때문에 네.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동안에 보면 이런저런 기업들이 온다고는 왔지만 아직 도민들이 선뜻 체감하기는 조금 이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특화 단지는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고 또 언제쯤 그게 나타날 것으로 보시는지요? 과거에 투자를 하겠다고 투자해봐겠다가 제대로 안 된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야 이번에 새만금에서 특화단지 뭐 투자를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진짜 되는 거야?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전지는 좀 과거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이 기업들이 몇 년도까지 어떤 물건을 몇 톤을 이렇게 공급해야 되는 것이 딱 지금 정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분들이 저희가 하지 말라고 해도 착공을 빨리 해야 돼요. 언제까지 생산을 해서 납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럽니다. 만약에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이 안 되면 빨리 딱 내놓으십시오. 저희가 지금 들어오는 데가 많으니까 우선 당장 쓰려는 데를 줘야지 당신들만 보고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재촉도 하고 해서 저는 투자가 다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현재까지 투자를 약속한 투자 금액이 새만금에 약 7조 원 정도 되는데 이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어요. 당신들이 앞으로 2024년부터 4, 5, 6, 7, 8, 5년 동안 필요한 인력이 몇 명 정도 뽑을 예정이냐라고 연도별로 이렇게 쭉 조사를 했는데 약 5,000명 정도를 공장이 최종적으로 완공되어서 가동되었을 경우에 그 정도 필요하다고 수요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5,000명을 어떻게 우리가 공급할 것인가? 5,000명도 기술 수준에 따라서 현장에서 조금 단순한 일을 하시는 분들, 또 중간 레벨, 또 아주 연구 개발하는 핵심 인력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했고 각 기술 단계별로 이분들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관해서 저희가 충분히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다 말씀을 하고 저는 특화단지로 지정된 것도 중요하지만 특화단지 지정된 이후에 우리가 이 PT를 할 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계획된 것들을 아주 속도감 있게 해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행 계획 소위 이거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로드맵을 만들고 매월 점검해 나가면서 관리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그 유치하실 때도 제가 듣기로는 매일 점검 회의를 하고 관련 기관들 동향 파악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유치하시고서도 굉장히 지금 해야 될 일이 많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유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유치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가 되고 당초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스스로의 약속이죠. 또 하나는 다른 네 군데가 지정이 됐는데 네 군데도 다들 열심히 해요. 근데 핵심은 저는 속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당초 약속한 것을 핵심적으로 지키면서 치고 나가냐라고 하면 이것이 기업들에게 주는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새만금으로 집중해서 몰릴 수 있는 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10년 안에 기존의 세 군데에서 모여있는 세 군데를 합한 정도의 공장을 새만금에서 짓는 것이 제가 목표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의 50%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2차 전지에 관해서만큼은 우리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에 가는 길이 좀 특이하고 싶다라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제 뭐 방금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특화단지 그러면 특정 지역의 특정 산업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한 국책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응모했던 지역들 중에 4개 지역이나 한꺼번에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정책적인 우선권이나 효과가 좀 희석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더불어서 잘못하면 나머지 3 지역에는 굉장히 그 글로벌한 기업들이 R&D까지 다 가능한 기관들이 들어있는 반면에 우리는 이제 리튬 뭐 광산 가공이랄지 이런 또 역할을 부여받다 보니까 단순 혹은 좀 낮은 수준의 어떤 업체들만 들어오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도 있고요. 그 점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2차 전지 산업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이제 이 소재가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동박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예. 새만금의 장점은 모든 소재의 골고루 또 몇 개씩의 기업들이 중첩적으로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오창이나 뭐 울산이나 포항에 비해서 우리는 각 소재별로 생산하는 업체들이 2-3개씩이 있어서 굉장히 경쟁도 하지만 또 시너지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만 저희는 지금 완성 셀업체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저희가 보완해 내야 될 과제고요. 완성 셀업체 또 양극재 회사를 조만간 유치를 해서 저희에게 부족한 것은 또 채우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앞서고 있는 포항의 포스텍이나 울산의 유니스트나 이런 데하고도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같이 노력을 하면서 대한민국 2차 전지 산업을 전체적으로 세계 1등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과도 긴밀하게 협동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그런 점에서 R&D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앞으로 협조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만금 생태계가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과제도 이제 많이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라북도는 새만금에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이 공장을 가동하면 오는 2028년까지 65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19조 8천억 원의 부가가치와 함께 20만 명의 일자리가 생겨날 전망입니다. 지역 내 총생산인 GRDP도 지난 2021년 기준 55조 원에서 오는 2028년에는 83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라북도 제조업의 GRDP도 같은 기간 33조 원으로 20조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기에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기업 유치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034년까지 100개의 2차 전지 기업을 추가로 유치한다는 목표입니다. 또 연구개발 기관을 집접화하고 배터리 학과를 개설해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하면 경제 성장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거제하면 조선, 뭐 울산하면 자동차가 있듯이 2차 전지의 소재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새만금이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구축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2차 전지 산업 기반이 잘 닦여 있는 포항과 충북, 울산 등 다른 지역과 상생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또 2차 전지 산업의 완벽한 생태계를 구축해 산업을 고도화하려면 전기차 생산 업체를 반드시 유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물류 비용을 줄이기 위해 2차 전지 완성품 제조 기업이 자연스럽게 새만금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완성차 업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소재 기업들하고 같이 이제 그 지근거리에서 이제 밸류 체인을 형성한다고 쳤을 때는 또 한 번 이 산업 자체적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새만금에 들어오려는 기업들의 입주 수요에 맞춰 새만금 산업단지 부지의 매립공사와 추가 산단 부지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네, 조금 앞서 언급이 좀 됐습니다만 그 정부가 내 지역을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하면서 내 지역별로 각각의 역할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큰 틀은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어느 기업체를 또 유치하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조금씩 수정되거나 보완될 수도 있을 텐데 그 세 지역과의 차별화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새만금이 이번에 지정받은 것은 광물, 그러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소재를 생산하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전구체, 그리고 전해질, 또 리튬 이런 광물을 생산하는 것. 또 하나는 2차전 리사이클과 관련된 겁니다. 지금은 좀 본격적인 전기차가 가동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약 지금 10%가 좀 안 되거든요. 전기차가. 그런데 앞으로 전기차의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전기차가 쓰는 배터리가 이제 통상 한 10년 정도가 주기라고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사용하는 전기차는 10년 뒤에나 폐배터리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의 시장은 앞으로 10년 이후부터 아주 급격하게 성장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고, 그럴 경우에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그리고 배터리의 전 주기의 이력을 관리하는 이런 산업들이 앞으로는 대단히 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고, 그런 점에서 새만금은 성일 하이텍을 중심으로 하는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서 굉장히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산업과 관련되어서 첨단 중소 중견 기업들이 차례로 군산에 지금 둥지를 막 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큰 다른 지역과는 이 두 부분에서는 분명히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전구체나 양극재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출발이 분명히 늦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이 통상 지금 3만 평, 5만 평 정도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새만금은 이 부분에 관해서 10만 평, 20만 평 정도의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서 대규모 생산과 대규모 연구개발 일어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런 점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만금의 장점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저희가 아무래도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앞서 나가고 있는 오창, 포항, 울산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면서 저희가 형님으로부터 동생이 배운다는 그런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그 산업단지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가 어찌 보면 행복한 비명입니다만 그 투자하겠다는 기업들이 많이 오고 있다 보니까 네. 땅 매립이 지금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아까 709, 809 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네, 네. 2026년 말을 1년 정도 당겨 보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대규모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 땅을 지금 매립해서 산업단지로 만드는 그 작업은 농어촌공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매립을 해서 산단으로 만든 다음에 분양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109, 209는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현재 509, 609를 지금 하고 있는데 109, 209만 보면은 이 부분이 200만 평 해놓고 10년 동안 100만 평이 분양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100만 평이 분양이 안 되니까 이 산업단지를 만들어도 분양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최근 1년 동안 나머지 100만 평이 지금 거의 분양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아유 안 되겠다,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 그리고 농어촌공사 입장에서도 지금 매립해서 산업단지로 만들기만 하면 바로 분양이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사장님하고 제가 새만금 청장님하고 만나서 이건 하루빨리 이 매립을 하고 산업단지로 만드는 것을 지금 서둘러야 됩니다. 소위 뭐 속된 말로 이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오겠다는 기업들을 제때 받지 못하면 또 이분들이 계속 오겠다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인허가에 관한 매립에 관한 인허가 절차라든가 또 조달청의 그 업자들이 여러 가지 등록하는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최대한 지금 단축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 돌이켜 보면 군산에서 화학 사고가 잇따라서 좀 있었습니다. 네네. 이게 그 과거에도 물론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만 그 올해 발생했던
업체가 또 업종이 2차 전지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특화 단지가 조성이 되고 나면 이런 그 사고가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큰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불안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 그다음에 아까 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전력 공급 문제는 또 어떻게 대응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이제 화학 관련된 회사들, 2차 전지가 대개 화학 관련된 유사 업종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화학과 관련된 물질이 누출이 되고 오염 물질이 누출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해서 기업 유치를 지금 중단하거나 지체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그러한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데 화학과 관련된 여러 사고들을 보면 95% 이상이 인재입니다. 충분히 미리 대비하고 노력을 하면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들이 일어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더욱 저희가 그 부분에 관해서 기업들에게 주의를 시키고 노력을 해서 최근에 이제 2번 오염물질 배출이 나온 문제는 시험 가동하는 과정에서 누출이 소량이 된 것이거든요. 다행히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누출 사고가 났더라면 굉장히 양도 많고 굉장히 큰 피해를 가져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리 좋은 주사를 맞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더더욱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군산소방소에서 최근에 화학 구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만금 산단 일원에 화학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화학 응급 구조대를 별도로 만들어서 특수 장비도 갖다 놓고 또 화학과 관련된 전문가들도 배치를 해서 만에 하나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안정적 전력 공급 문제에 관해서는 한전과 긴밀히 연락을 해서 저희가 비응 1변전소, 2변전소가 내후년까지 지금 완공될 예정으로 있는데 이 2개가 완공이 되면은 이미 유치하기로 한 기업들에 대한 전력 공급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가적인 산단이 조성되고 더 기업들이 들어올 것까지 계산해서 저희가 비응 3, 비응 4까지도 추가로 한전과 얘기해서 지금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적어도 전력 용수 폐수종말 처리장에 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조만간 특화단지에 관해서 그러면 군사는 나라에서 뭐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줘야 되겠습니까? 라고 저희한테 조만간 물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저희가 대규모 폐수종말 처리장하고 실시간 고도 분석센터, 그러니까 R&D를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고도 분석센터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항목을 저희가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긴 합니다만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유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2차 전지의 맨 마지막은 전기자동차 완성차 업체의 유치죠. 사실은 명신이 그 역할을 해서 명신에서 1년에 약 20만 대 정도 생산을 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지금 속도가 좀 느리고 있어서 특히 테슬라가 한국의 공장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정보가 있고 국내에 있는 많은 지자체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 신청서를 냈습니다. 당연히 저희 새만금도 냈고 제가 듣기로는 새만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결코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와 여러 방면을 통해서 접촉하고 유치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지사님의 포부와 각오 말씀으로 끝으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정말 우리 도민들께서 도와주셔서 2차 전지 특화단지가 유치가 됐습니다. 유치된 것의 효과가 가장 극대화되고 우리 전북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산림 지역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힘을 더 모아야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2차 전지에 관해서만큼은 전북이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가고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차 전지는 지금까지 새만금에 거론됐던 여러 산업들 가운데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각광을 받는 분야입니다. 무엇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화단지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래를 위한 정부의 통큰 투자와 지원으로 지역의 산업 구조를 바꾸고 나아가 전북이 미래 핵심 산업인 2차 전지를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